1, 2, 3회에서 잘 안 됐던 거 다 질문을 해줘. 지금 같이 해볼게. 13번. 14번. 14번. 3회 21번. 28번. 29. 혹시 뭐 1, 2, 3회 지금 거의 다 풀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나 하면은 요 4회도 나눠줄 테니까 이거 풀면서 같이 보면 되겠어. 알았어. 혹시 없는 거 있으면 얘기해. 저 뭐냐 논술 설명해 볼까요? 아, 그래? 학원 생각. 학원이 생겼어? 그 시간에? 논술 나요. 아, 입문 논술 하려고? 그건 아니고 약술. 아, 약술 국어야? 수학은 일단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걸로 거의 커버가 되기는 해. 뭐야 약술이요? 아니에요. 좀 못 풀겠어요. 하면서 이제 수특을 많이 해야지. 반복을. 모의고사보다 수특이 더 어려워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은일 또 있지, 시청에서? 2회 30번. 20번. 28. 수특은 원본을 계속 많이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레벨 3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레벨 3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레벨 3가 안 나요? 거의 시험에서는 안 나와, 잘. 그래요? 근데 막 앞에 예제 문제가 그게 엄청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 아니 그것만 어려워요. 해봐야지. 막 이상해요 접근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변형 문제도 좀 많이 풀어봐야 돼. 예. 저 대학 안 가려고요. 아이. 앞에 1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는데 우선은 수험수투 위주로 좀 해보도록 할게. 쭉 앞에서부터 봐보자. 1회에 13번부터 가야겠네. 이 13번 문제는 이거 중요한 문제라 봐야 되겠어. 뭐가 중요한지 설명을 좀 해줄게. gx가
0에서 x까지에 대해서 이 전개하면 x4승 빼기 t4승이지. x4승 빼기 t4승에 그 다음 ft dt 이렇게 되겠어. 그치? 이거 일단 미분하는 거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 뭐 문제 못 풀었다 하더라도. 그치? 여기 미분할 때 정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0에서 x까지의 x4승 ft dt 하고 빼기 0에서 x까지의 t4승 ft dt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x라고 하는 변수는 t라고 하는 정적분을 할 때 적분 변수랑 x는 무관하니까 x4승 이렇게 앞으로 꺼낼 수 있지. 앞으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놓고 0에서 x까지 이렇게 넣지. 한 다음에 문제에서 그 값이 어느 지점에서 생겼는지 힌트를 줬으니까 0과 3에서 그 값이 생겼대. 그럼 당연히 미분을 해봐야 되겠지. g'x는 하고 여기 고배미분법 써야 돼. 그치? 둘이 얘 곱하기 얘. 요것도 x에 대한 함수, 얘도 x에 대한 함수인 거니까 고배미분법을 써줘야 되겠지. 그럼 써주면 4x 3승에 0에서 x까지 ft dt.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거 fx란 말이야. 근데 뒤에 게 꼴이 똑같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고2 때도 많이 했던 미분이야. 그치? 둘이 지금 이렇게 지어지는 것까지는 잡았을 거고. 그치? 근데 그 상황에서 여기 4x 3승 곱하기 0에서 x까지 ft dt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뭘 체크해봐야 되냐면 부호 변화를 체크해봐야 돼. 그치? 그 값이 생겼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x는 0인 지점이랑 x는 3인 지점에서 이 두 개의 곱이 둘 다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 그치? 근데 4x 3승 보면은 4x 3승 이렇게 생겼잖아. 예, 요렇게.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치?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이쪽이 부호 변화가 분명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 플러스로. 그러니까 질문. 요 함수는 0에서 x까지 ftdt라고 하는 함수는 x는 0인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될까? 있지 말아야 될까? 있어야 될까? 있지 말아야 될까? 제니 어떻게 생각해? 여기 봐봐. 그러니까 지금 요 0에서 x까지 ftdt가 만약에 0인 지점에서 이렇게 변했다고 해봐. 이렇게. 그치?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하면은 마마 곱하면 플러스, 뿔뿔 곱하면 플러스지. 그치? 이 부호 변화 거 시켜놨는데 얘가 상쇄시켜 버린다고. 그러면 부호 변화가 없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지. 얘가 여기서 이런 형태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으면 그것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부호 변화가 없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요거는 부호 변화가 없음이 핵심이야.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반면에 4x 3승이 x는 3인 지점에서는 당연히 부호 변화가 없지? 얘는 좀 플러스인 상황인 거니까 이때는 이 함수가 부호 변화를 만들어 줘야 돼.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 추론을 하기 전에 조건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먼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 그치? 그럼 뭐 할 거냐면은 내가 지금 색칠해 놓은 이 함수를 개형을 예측을 해볼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지. 0 대입하면 0인 거니까 무조건 x축과 만나. 0인 지점에서 0인 지점이 있고 3인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나고 3인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어떻게 돼야 돼? 0에서 부호 변화 없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치? 그래서 부호 변화 없고 부호 변화 생기고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 함수는 0에서 x까지의 ft dt 라고 하는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3분의 1로 시작해. 3분의 1에 x제곱 가지고 x 빼기 3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fx는 요거 한번 전개해보면 3분의 1 x 3승에 빼기 x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요거 미분해보면 fx는 하고 x제곱에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본 건 G1이야. G1 구하라 했으니까 G1 구해보면 요 X자리에다 1 대입하면 되거든.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이 두 군데다 1을 대입하면 되겠지. 1을 대입을 하면은 0에서 1까지에 돼서 1 빼기 T4승. 그 다음에 FT는 여기다 T를 대입하면 돼. T제곱 마이너스 2T. DT.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그냥 전개한 다음에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해버리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1분의 12 이렇게 확인이 될 거야. 이 문제에서 엄청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건 이거야. 이거. 이 부호변화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의 부호변화를 관찰하는 거 있지. 이거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14번 가보자. 14번 요거 이미 이해된 거지? 14번? 14번 봐보면 fx는 좀 빠르거나 아니면 뭐 이해 안 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줘. 코사인 kx 이렇게 됐어. 근데 이 상황에서 일단 얘는 주기가 k분의 2파이라고 하는 것까지 잡혔대.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 근데 이제 fa 곱하기 fb가 마이너스 1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 조심해야 될 게 수많은 조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어차피 코사인 함수는 최대값이 1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값 하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됐으면 얘 마이너스 2 이렇게 돼버리면 최소값을 다 넘어가게 돼버리는 거니까 이런 조합이 없어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1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 1, 1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경우, 여기가 두 번째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로 보면 되겠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각각을 파악을 해보면 얘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상황은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 건데 반면에 x는 b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 밑에 거는 x는 a에서 최소값이지. 최소값이고 그 다음에 x는 b에서 최대값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코사인 함수를 그려보면 되는데 코사인 함수가 뭐 이렇게 되겠지? 얘가 여기서 만들어서 보면은 얘가 뭐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라고.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어딘가에서 뭐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 일단 요거 이제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x의 범위가 0과 2파이 사이다를 얘기를 했어. 그 0과 2파이 사이에서 t가 k분의 2파인 요 함수는 이 한 주기짜리가 몇 번 들어갈까? 0과 2파이 사이에서. 대답 쉽게 할 수 있는데 몇 번 들어가? k번. 그치? 여기다 k 곱하면 2파이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k번 들어간다는 생각을 바로 좀 이렇게 해볼 수 있어야 됐어. k번 들어가는 거. 그치?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여기 이렇게가 한 주기거든. 이렇게. 한 주기 안에 최소값이 몇 번인지 생각을 해보면 한 번밖에 없지. 한 주기 안에. 그치? 근데 k번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원하는 답이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전체 여기 이 부분 2파이야. 2파이까지 지금 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갖다라 하면은 몇 번 있겠어? 최소값이. 몇 번 있어? k번 있는 거. 그렇지. 잘했어. 근데 이제 여긴 조심해야 되는 게 위에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번 있을까? 최대값이. k 플러스 1번 있다. k 플러스 1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만약에 예시야 예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최대값을 이런 곳에 이렇게 하나 잡았어. 그럼 이거 하나에 대해서 문제에서 얘기한 건 순서상을 A, B를 다 잡으라고 했는데 순서상을 잡으라 했는데 여기 하나 잡았으면 이거에 대해서 최소값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은 K겠지. 그치? 여기 잡았다 하더라도 얘에 대해서 K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K 플러스 1 곱하기 K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순서상이. 그치?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위에 거는 K 플러스 1 곱하기 K번인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밑에 이 상황은 최소값이 K니까 K 곱하기 K 플러스 1번이다. 이렇게 지금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둘이 어차피 똑같은 문자니까 더해주면은 계산이 어떻게 마무리하면 되냐면은 2 곱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인 거. 요게 문제에서 60개다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이렇게 60개다를 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마무리 해주면 이렇게 30 지어졌고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0은 0인 거니까 KK에 6 마이너스 5 이렇게 좀 써주면 K 값은 이제 5가 정답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걸로 체크하면 되겠어. 그치? 이렇게 정리하고 15번으로 넘어갈게요. 학생들 중에 현서 같은 경우 확통으로 본다고 하니까 확통으로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있었나? 네. 요거 4회 못 받은 사람 있어요? 4회? 응? 3회 15분? 어휴, 얘서 공부 열심히 했나 보네. (15번에) gx는 리미트 t가 x로 할 때 5칸 하고 t-1분의 루트 ft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중요했던 포인트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설명을 해줄게.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야. 근데 15번 문제도 중요했어. 뭐가 중요했는지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다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평가원 기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딘지를 얘기를 해주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에서 이제 이 상황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극한 값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다 했으니까 뭔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됐어. 그럼 꼴 파악을 해보면 x라고 하는 거는 자유롭게 숫자가 다 들어가는 상황인 거지만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분모가 0일 때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x에다 1을 대입을 해보죠. g1은 t가 1로 갈 때 5극한, 그 다음에 t-1분의 위에는 루트 ft 이렇게 식을 써놓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요게 존재해야 된다 얘기를 한 거.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먼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밑에 0, 위에 0 수렴해야 되지. f1은 0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x는 x-1에 qx 이렇게 지금 가져야 된다 볼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사실 이제 나랑 연습 많이 했던 친구들은 x-를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위에 x-를 2개 이상 가져야 된다를 이론으로 알고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 굳이 설명을 더 안 할게. 얘 여기 한 번 더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x-를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 이거 이제 설명해볼까?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러면. 설명해보면 이렇게 됐지? 근데 그걸 이론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루트 안에 들어가는 요 x-1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해놓으면 되겠고, 일단 지금 다시 한번 봐보자. t가 1로 갈 때 우극한 t-1분의 하고 위에가 루트 t-1의 qt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요게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각각을 루트를 분리를 해주면 리미트 t가 1로 갈 때 우극한 t-1분의 그 다음에 위에는 루트 t-1 곱하기 루트 qt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세모가 된다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여기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얘 위아래로 루트 t-1로 나눴다 생각을 하면 요게 루트 t-1분의 하고 위에는 루트 qt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지? 그치? 근데 요게 또 수렴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밑에 1로 0으로 수렴하니까 위에도 한 번 더 0으로 수렴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요게 더 필요한 거야. 여기서 Q1이 0이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씩 더 필요한 거야. Q1이 0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아까 여기에서 x-1을 하나 더 인수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내가 이론으로 그냥 실전 개념으로 한마디로 설명을 해줄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설명을 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외우고 있으면 되겠어. 납득하면서. 뭐냐면은 밑에 0으로 수렴한다 했을 때 이 위에 거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얘보다 그러니까 일단 차수가 높아야 돼. 차수가 지금 같은 상황으로 해석을 해봤더니 여기 정리가 끝까지 안 됐잖아요. 차수가 같을 수가 없는 게 밑에 1차지. 근데 위에는 2분의 1차란 말이야. 그치? 이게 t-를 한 번만 가지고 있으면 2분의 1차잖아.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비교를 하는 거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x제곱이 있는데 x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가버리면 얘는 수렴하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나누고 나면 플러스로 갈 때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랑 생각해보면 하나는 무한대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수렴하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는 어떤 걸 이론으로 정리해 놓냐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루트 안에가 t-1이 두 개는 있어야 차수가 동등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한 거는 여기가 다시 해야 할 행동 영역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정리가 됐다라 하면은 보자마자 그러면 여기 안에는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겠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으면 돼. 그치? 루트를 지금 씌우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이론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결국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낸 건 뭐냐면은 fx는 x-1을 최소한 두 개 가진대요. 두 개 가지고 나머지는 아직 모르겠다.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놓자.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좀 수원수투 시간에 연습을 많이 했던 거니까 잘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몰랐으면 알고 가면 되고, 두 번째는 이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를 파악을 못했으면 이 문제 푸는 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 이거 지난 시간에 가은이 이거 설명 좀 끝까지 아마 못 들었던 것 같아. 이 문제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나? 한번 다시 아무튼 설명해 볼게. 질문했지 않았었어 이거? 그치. 저기에서 질문했었다가 끝까지 마무리 안 됐던 것 같아서. 아니야? 해결됐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큰 왔다? 이거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큰 왔아야 되겠지. 얘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3이거든? G3은 문제에서 0이라 했으니까 G3이 뭔지를 구해봐. 그 리미트 t가 3으로 갈 때 우극한하고 t-1분의 위에가 루트 그 다음에 ft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는데 요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는 0이라고 이렇게 이랬어. 이게 0. 그치? 그러면 당연히 밑에 2인데 위에 3이 들어왔을 때 0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f3은 0이다라는 정보.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그냥 내가 흡수해가지고 내 지식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 근데 이 별표를 치라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 이 두 개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f3은 0이다.
이걸 이렇게 연합시켰을 때 얘가 어떤 조건으로 정리가 되는가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거든. 뭐로 바뀔까요?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조건 하나로. 미분 가능인 함수야. x만 3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데 정확하게 설명하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지. 얘가 분명히 항상 0보다 큰 것 같아. 근데 하필이면 0을 건드렸지. 그치? 그럼 그 얘기는 3에서 무조건 이렇게 튕겨야 돼. 이렇게. 0보다 큰 것 같아야 되는 거니까. 미분 가능 함수.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f 프라임 3은 0이고 이렇게 위로 튕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한 조건이지. 이 등호 들어간 조건. 이거를 잘 기억하는 게 좀 핵심이라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f'3은 0이었던 거니까 여기 이 부분이 x-3의 제곱을 또 하나로 인수를 가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이제 나머지 계산은 끝났지? 문제에서 f5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5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g0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거니까 g0 계산해주면 gx는 리미트 t가 x로 갈 때 우극한 쓴 다음에 t-1분의 하고 위에는 루트 이제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 이제 대입하면은 t-1의 제곱 t-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 거니까 하고 나서 x 플러스 t-1분의 위에는 절대값 t-1이야. 절대값 t-1, 절대값 t-3 이렇게 빠져나오게끔 식을 구성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G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0 플러스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0 플러스 대입하면은 G0은 3이다. 여기서는 F5는 64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61이 정답인 걸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되겠다. 그치? 요거 잘 기억해줘. 여기 중요했던 실전 개념 2개나 있어. 이건 실전 개념이라기보다도 교과 개념이야, 이거는. 교과서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등호가 들어가 있고, 그때 어떤 함수의 값이 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게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인 거니까 얘는 기출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는 보자마자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12번? 12번 있어. 오케이. 이렇게 가볼게. 그 다음에 18번? 요거는 그냥 식 바꿔주면 되지. 2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파이 플러스 x 하고 마이너스 1은 0의 모든 실근의 합이 a다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요거 사인 x지? 근데 3, 4분면 취급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고. 그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들을 각도 통일시키고 함수 자체도 통일시켜야 된다. 이렇게 방정식을 만드는 걸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그럼 정리해보면 여기는 2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빼기 1은 0 이렇게 했으니까
2, 1 붙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그래서 sin x는 2분의 1일 때가 있고 sin x는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을 거니까 이때 실근의 합을 구하면 돼. sin x가 2분의 1이면 요거는 그냥 여기 이렇게 됐을 때 두 개의 합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파이라고 보면 돼. 2분의 파이 곱하기 2인 거지. 이렇게. sin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3파인 거. 이게 둘이 더하면은 곱하면 15가 정답이 되겠다. 아니지? 더하고 나서 곱하기 파이분의 6을 해야 되네. 하은이 이거 이해됐어? 아니었어? 누구 질문한 거지? 지훈이? 18번 괜찮아? 여기? 이 사인 x가 2분의 1일 때 보면은 사인 함수가 2분의 1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 있지. 두 개. 그러니까 여기 각각 값을 계산해봐도 돼. 6분의 파이고 6분의 5파이라서 둘이 더하면 파인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사인 x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 가운데가 2분의 파이거든. 그치?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파이 빼기 k, 2분의 파이 플러스 k 이런 관점을 생각한다면 얘에 대한 대칭성이 있는 거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특수각이 아니다 하더라도 합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이렇게. 이해됐어? 그 다음에 20번. 아, 20번 문제. 기본적으로 시그마 안에 있는 수열을 탈출시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얘 SN이지. SN은 N제곱 플러스 P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근데 N자리에다 N-1을 대입하면 N-1의 제곱 플러스 P. 이렇게 정리를 해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 이 N-1을 대입을 할 때는 이제 1보다 큰 나타야 된다. 수열에서 영향은 없다라는 거에 원칙을 지켜줘야 되고. 그치? 한 다음에 여기를 빼기를 해주면 이렇게 빼버려. 빼면은 여기 AN 됐어. 그 다음에 N제곱끼리 빼고 2N-1 이렇게 남는다고. 이렇게 다 지어진다. 그치? 그러면 여기도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주면 N 값이 2보다 큰 나타일 때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하는 거를 먼저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일반항을 만든 거면 1항은 원래 시그마 식에다 대입을 해줘야 되겠지? 1 대입해. 1 대입하면 1 플러스 P인 거야. 1 플러스 P. 지금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거고, 그러면 요건 이제 N은 1일 때지. 문제에서 얘기한 건 A1이 이제 AM을 이기는 게 3개 항은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 나열을 해보면 A2는 3, 그 다음에 A3는 5. 이런 식으로 20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 A5는 9.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쭉쭉 갈 건데 어차피 공차가 양수인 상황인 거니까 얘네들 중에서 이겨야 될 항은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까지는 이겨야 되는 거야. A1이. 그치? 그 다음부터 9항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그걸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면 A1은 7보다 크고 그 다음에 9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되고 등호가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 왼쪽에 들어갈까 오른쪽에 들어갈까 등호가. 그래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들어가줘야 돼. 여기 이렇게 그냥 9보다 작다가 여전히 3개가 되는 상황은 맞지. 7보다 작다라고 하면 2개로 바뀌니까 이렇게 등호 정확하게 넣어주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그치? 그러면 계산을 마무리해보면 A1은 1 플러스 P인 거니까 1 플러스 P는 7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나서 P는 그러면 1 빼면 6, 이쪽은 8 이렇게 됐다. 그치? 그래서 정리해보면 7 더하기 8 해서 15가 정답인 거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치? 여기, 이거 20번? 여기 20번?
22번 해볼게. 오늘 이따 체킹 시간에 22년도 6월 기출도 채점하고 고치고 해야 되는데 22년도 기출은 잘 봤어? 22년도 기출? 무진 괜찮았어? 안 풀었는데요. 아직 안 풀었다고? 이 90, 79, 69 요게 커트라인이었어. 이렇게 요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면 돼. 이미 풀었으니까 채점하고 커트라인 한번 점검해봐. 아, 22번 문제 보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y는 로그 4x랑 그 다음에 y는 4 곱하기 로그 4에 4x 이런 함수들이 있다. 그치? 근데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이 좀 특이해. x좌표, y좌표의 곱과 a랑 b가 서로 곱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치? 그럼 이거는 뭐 이제 얘 빼놓고는 무난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형태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로그 4x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이 함수는 4분의 1 대입해야 x축과의 교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 지금 지나가는 거고 요거 4 로그 4의 x 플러스 1 뭐 요런 형태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요거는 위로도 4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함수값들도 다 4배씩 커졌고 그래서 그래프가 뭐 요런 형태로 얘가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보도록 이렇게 이런 함수가 이해가 된다. 그 다음에 요 함수는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상관이 없는데 이쪽이 x 앞에 지수 앞에 음수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프가 감소함수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감소함수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어. 얘는 이렇게. 각각 다 표현을 해보면. 그럼 이제 문제에서 A좌표, B좌표를 얘기했는데 여기가 A좌표고 여기가 B좌표.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설명을 했지. 그치? 근데 X좌표, Y좌표 곱끼리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원래 우리 이런 문제 풀 때는 뭘 이용을 잘했었냐면은 이 두 개 함수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여기 하나를 뭐 알파라고 놨을 때 이쪽이 뭐 알파 빼기 몇이라든가 뭐 얘 알파면 여기 2알파라든가 뭐 이런 걸 썼었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여기 x 대신에 4x가 대입이 됐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뭐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지금 4분의 y가 대입됐어. 조금 이상해. 그치? 그러니까는 하나는 확대고 하나는 축소가 되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뭐 그거를 생각을 해봐도 되긴 하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한번 작전을 짜서 가볼게. 뭐 하냐면은 박스 안의 조건을 이렇게 이용을 해봐. a, 그 다음에 여기 로그 4의 a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b좌표는 b, 로그 4의 4 곱하기 로그 4의 4b지. 이렇게 지금 처리해 보기로 하자. 해놓고 나서 곱을 갖다를 한번 표시해 볼게. a 곱하기 로그 4의 a는 여기서 지금 봐보면 b 곱하기 4 로그 4의 4b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4b 곱하기 로그 4의 4b다. 이렇게 지금 관찰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잘 보면 이게 좀 어려웠던 포인트인데 이런 함수 x 곱하기 로그 4의 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y는 x는 이거 그냥 x 곱하기 로그 4x 자체를 그릴 수는 없어. 이거는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니까 얘를 그릴 수는 없는데 적어도 뭐는 알 수가 있냐면은 얘 증가함수인 거야. x. 그치? 그 다음에 로그 4의 x도 증가함수야. 이것도 증가함수. 그러니까 증가함수 곱하기 증가함수인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증가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함수가 뭐 이런 형태로 간다라면은 이때의 어떤 특정 y 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x 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 그치? 이게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식이 되어야 두 개가 나오고 세 개가 나오는 건데 그 상황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이거 왜 설명했었냐? 이게 x 곱하기 로그 4x, x 곱하기 로그 4x 이 꼴이거든. 그치? 둘 다 같은 꼴인 상황인 거니까 뭘 확정할 수 있냐면은 이 a랑 4b가 그냥 같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a랑 4b가. 그치? 증가함수기 때문에 둘이는 같은 x 값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따라서 b는 4분의 a인 거야. b는 4분의 a.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요만큼이 4 곱하기 로그 4에 4 곱하기 로그 4에 4b 자리에다 a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만 쓰면 되냐면은 이 a랑 b가 둘 다 요 곡선 위의 점이야. 이 곡선 위의 점인 거니까 한 번씩 대입을 해. 같은 함수에 한 번씩 대입을 하면은 그 두 개의 함수를 이제 연산하면 답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하면 돼. 그치? 마무리만 한번 해볼게. 마무리하면은 a부터 대입해보자. a 로그 4의 a를 저 함수에다 대입을 하면은 로그 4의 a는 k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3분의 4a 지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좌표라고 하는 거는 여긴 지금 뭐가 되냐면은 여기 4b 4분의 a지 4분의 a, 4 로그 4의 a다.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4 로그 4의 a는 하고 k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그 다음에 4분의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그치? 하고 나면은 여기를 그냥 나눠주자. 나눠준다 생각하면은 얘분의 얘 하면 4가 됐지. 여기분의 얘 하면 지금 k끼리 지워지고, 계산할 때 잘 봐. 마이너스 3분의 a에다가 얘를 빼줘야 돼. 나누기 한 거니까 지수를 빼줘야 되지. 마이너스 3분의 4a를 이렇게 지금 빼주면 된다. 계산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지. 그 여기는 2에 하고 3분의 4a를 더한 거니까 그냥 a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여기 4는 2에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a 값은 2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하면은 2분의 1은 하고 그 다음에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8승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k 값 이제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요게 2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양변에다가 2의 3분의 8승을 곱해버려. 2의 3분의 8승 곱하면 k는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되니까 이 k 값이 3분의 5다. 이렇게 되는 것까지 확인하면 되겠다. 3분의 5에다 60 곱하면 100이 정답이야. 이렇게. 이거 이런 경험 안 해봤으면 당연히 어렵지. 이게 증가함수인 걸 잡아서 이 둘이 같다라는 걸 이렇게 잡는 게 쉽지 않았어. 그치? 근데 지수로그 함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 함수 사이의 관계를 본다. 잘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박스 안의 조건이 좀 특별했으니까 그걸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이 확대 축소 관점으로 보려고 하면 볼 수는 있어. x 대신에 4x를 대입한 거고, 여기 이렇게 4로 이렇게 나눠주면 y 대신에 4분의 y 대입한 거. 그러니까 x 방향으로는 4분의 1배 축소, y 방향으로는 4배 확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돼. 그치? 수원수투를 좀 위주로 오늘 하도록 할게. 확통은 시간이 되면 하는데 좀 시간이 안 될 수가 있어. K값 요거 구하는 거? 여기 분의 어떻게 나온 건지? 2의 3분의 5승이 맞는데 잠깐만. K 2의 3분의 5승 맞다. 2의 3분의 5승인데 내가 끝까지 잘못 썼네. 문제에서 물어본 게 로그 2의 K를 구하랬지. 로그 2의 K니까 3분의 5로 된 거야. 이렇게. 얘기 잘했어. (2회) 가볼게요. 2회에 12번부터 쭉 보면 되겠다.
12번 문제 풀 때는 일단 절대값 2 사인 ax 플러스 1 이런 일. 절대값이 들어가는 상황은 자꾸 두 개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봐. 함수를 그린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위로 올린다의 관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근데 그래프 그리는 게 좀 까다롭거나 할 때는 아니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거를 2 사인 ax 플러스 1은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두 개의 관점으로 잘라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간단하면은,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로 각각 분리를 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sin ax는 0이지. 그다음 밑에 거는 sin a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지금 식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에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러니까 사인 함수에 대한 이런 문제들 모의고사에서 자꾸 더 경험을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들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 간단히 하면은, 우선 t는 a분의 2파이지? 이렇게? t는 a분의 2파인 거니까, 여기도 역시 주기가 a개 들어간다 볼 수 있을 거고, 그 주기가 a개 들어가지. 주기는 a개. 이렇게 0과 2파이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다 선을 그어야 되는데, y는 sin x랑 y는 0과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y는 0을 지금 여기 이렇게 그어줘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과의 교점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1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그어주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놓고 판단을 해보면, 한 주기 안에서 교점이 몇 개 생기는가를 관찰해 보는 거지. 한 주기 안에서, 한 주기가 이만큼이잖아. 교점 몇 개 생겼어? 주황색과의 교점? 몇 개? 4개. 4개긴 한데, 이게 4개로 세면 안 돼. 그럼 계산이 좀 어려워져. 왜냐면 그 다음 거 셀 때 여기 또 중복되게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이렇게 이런데 앞에나 뒤에를 하나 비워줘야 돼. 비워주고 세면은 여기서 1개, 2개, 3개 이렇게 체크됐지. 그치? 그럼 그 다음 거는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는 한 주기 안에 3개씩 들어간다 생각하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지금 계산하면은 되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써주면 3개씩 있는데 주기가 A개 들어간다 했고, 거기에 1개는 플러스 해줄 거라 했으니까 요게 28이면 이제 A 값은 9가 된다. 이게 정답인 걸로 바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13번 문제. fn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ax의 5승 플러스 xn승 분의 그 다음에 ax의 n승 플러스 x의 5승. 근데 시그마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수 비교를 그냥 하는 문제거든. 수투에서 차수 비교 문제, 극한에 대한 차수 비교 문제거든. 근데 이게 5차 5차가 있으니까 n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n이 만약에 뭐 5보다 작아, 4 이하야, 이렇게 된다라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얘네들 다 지워줄 거. 이렇게 필요 없는 애들이지. 그치? 그러니까는 fn은 a분의 1이 된다 사실 알 수 있어. a분의 1 이렇게. 만약에 n 값이 5야.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차수가 똑같아. 그러면 그때는 fn은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인 거. 그냥 1인 거지. 이렇게 좀 설명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 값이 5보다 크면 그럼 이제 얘네가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없는 애들인 거지. 이게. 의미 없는 애들이 돼버린 거니까 그때는 fn 값은 a가 된다. 이렇게 지금 계산하실 때. 그치? 소율이 괜찮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지금 계산만 마무리해보면 a분의 1은 4개 있지? 그 다음에 여기 1 있고, 5 이상은 6, 7, 8, 9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도 4개 있어. 이렇게 더하는 게
18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치? 그래서 요 계산만 마무리하면은 답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 A 값이 4가 나왔을 거야. 1보다 큰 거 4밖에 없어. 그 다음에 14번으로 14번 문제는 좀 어려웠어. 14번 문제 어려웠던 포인트를 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봐보세요. 14번은. 이 범위를 x에 대해서 안 주고 k에 대해서 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워진 거거든. k가 2파이랑 5파이 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치? 근데 이제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가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요점으로 이렇게 탄젠트 함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선 문제에서 y는 파이 곱하기 탄젠트 5분의 x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 t 값은 파이에다가 5 곱하기 5파이가 된다. t는 5파이 이렇게 잡혔지? 여기 이 지점은 5파이입니다. 여기가 5파이 그 다음에 여기 정근선 부분은 2분의 5파이 이렇게 지금 체크가 됐어. 그치?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뚫고 지나가는 상황인 거니까 그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 뭐 이렇게 뚫고 가는 애가 있는 거야.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을 보면 이거 이제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겠다. 뭐가 있냐면은 PQ가 있는데 여기 길이를 줬어. 이 길이가 2분의 5루트 2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거 바로 삼각형 그려봐야 되겠지? 삼각형 요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 x좌표의 차이랑 y좌표의 차이가 다 2분의 5루트라고 하는 거지. 2분의 5루트. 여기도 2분의 5루트. 다시 이렇게 잡히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응? 루트 2 빼져. 2분의 5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좌표를 잡아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미 좌표 사이에 관계가 다 나온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 이 P좌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파 콤마 파이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탄젠트 5분의 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은 이 Q좌표는 알파 플러스 2분의 5파일 거야. 이렇게. 그치? 알파 플러스 2분의 5파이고 그 알파 플러스 2분의 5파이를 다시 한번 대입을 하면은 파이 곱하기 탄젠트 5분의 1에 곱하기 알파 플러스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어. 이렇게. 그치? 그럼 뭘 계산해 보냐면은 우선 요걸 한번 계산해 볼게. 이거 계산해 보면 여기는 5분의 알파 플러스 둘이 곱하면 2분의 파이 이렇게 됐어. 그치? 근데 탄젠트인데 2분의 파이로 돼 있으면 이 각변환 공식을 쓸 때 역수를 취해줘야 되겠지? 역수를 취해주면 여기는 이렇게 계산을 한꺼번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탄젠트 5분의 알파가 이렇게 밑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위에 1 있고 그리고 3, 4분면, 2, 4분면 취급을 해줘야 되지. 2, 4분면 취급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앞에 파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 이게 지금 y좌표인 거. 그치? 그럼 뭘 하면 되냐면은 여기 2분의 5파인 거 알고 있잖아. 2분의 5파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y좌표에서 여기 있는 이 y좌표를 빼주면 2분의 5파이다. 이 계산을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나와 있는 식대로 한번 가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파이 곱하기 탄젠트 5분의 알파에서 빼기 하고 뒤에는 탄젠트
5분의 알파분의 파이를 이렇게 지금 빼는 거. 마이너스 이렇게 있지? 그럼 빼주면 요게 2분의 5파이다를 한 거니까 전부 다 파이끼리 나눠버려. 파이끼리 나누고 탄젠트 5분의 알파를 그냥 t라고 봐. t라고 봐서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면 t 플러스 t분의 1은 2분의 5인 거고 양변에 2t 곱해버리면 2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이다가 되니까 2, 1하고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t 값은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이거나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이 t라고 하는 거는 원래대로 돌리면 탄젠트 5분의 알파인 거야. 탄젠트 5분의 알파가 2분의 1이나 2가 된다. 둘 다 되지는 않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된다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시험 시간에 감으로 푸는 것도 한번 해보고 정확하게 푸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 근데 내가 수험생 입장이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시간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냥 감으로 풀었을 것 같아. 어떻게 감으로 풀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문제에서 k 값이 5파이랑 2파이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것까지는 그래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괜히 주어져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얘 k 값을 봐야 되지. 그치? 근데 x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은 x 플러스 y는 k? 뭐 이렇게 놓고 봐보자. 그러면 y 값이 0일 때, y가 0일 때를 두는 이유는 우리 지금 x좌표의 범위가 궁금해서 그래. k의 범위를 알려줬는데 실제로 우리 x좌표의 범위가 궁금하거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면은 만약에 k가 여기 잘 보면 2파이는 좀 이상해. 2파이 대입하면은 5분의 2파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 아니야. 좀 계산이 어렵지.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특수각을 본다라면 이렇게 보는 거지. 2분의 5파이가 있으면 여기가 정근선이야. 그럼 우리가 제일 익숙한 정근선은 익숙한 값은 정근선의 절반인 지점이거든. 그때 함수값은 1이지. 탄젠트. 그치? 그러니까 4분의 5파인 부분 한번 봐봐. 4분의 5파. 여기서 지금 절반인지 요쯤에 해가지고 4분의 5파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자. 그럼 여기 x좌표가 4분의 5파인 부분은 k도 4분의 5파이를 볼 수 있어. 그 말 이해돼? y가 0일 때인 거니까. y가 0이니까 x값과 k값이 똑같은 상황인 거라고. 요렇게. 그치? 그러면 x가 4분의 5파인 지점에서 요렇게 위로 올려서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봐보잖아? 그러면 그때 함수값은 1인 거니까 파이가 돼. 이만큼이 1이야. 이만큼이 파이가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근데 이건 진짜 정확하게 푸는 거를 먼저 하고 있는 건데 정확하게 푸는 거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은 K가 4분의 5파인 지점 잡았으면은 근데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했거든. 탄젠트 5분의 알파 2분의 1인 거 지금 보고 싶어. 2분의 1인 거 보려고 하면은 여기 2분의 1을 대입해.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파이가 나오지. 그치? 2분의 파이는 여기 있단 말이야. 2분의 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2분의 파이에 대응하는 x값은 여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이 부분이 x값이기도 하면서 곧 k값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4분의 5파이보다도 작으면 당연히 2파이보다도 작다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2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가면 돼. 이게 좀 정확하게 생각하는 방법이고 감으로 저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 왜냐면은 k값이 5파이, 2파이 사이인데 5파이 여기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2파이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 얘가 2분의 1이 된다라고 하면은 2는 또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 2분의 1이 지금 안에 들어왔으면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지금 범위가 잡혀 있는 상황인 거죠. 그치? 그 상황에서 2분의 1은 되는데 2는 안 될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2분의 1은 빠지고 2가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다. 그치? 그래서 계산만 마무리해 볼까? 사인 그 다음에 문제에서 여기 5분의 k 플러스 3파이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k 값은 보면 알겠지만 x 더하기 y야. x 더하기 y가 k인 거니까 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위에 얘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 요거는 알파 콤마 그 다음에 탄젠트 5분의 알파가 2일 때라고 했으니까 2파인 거. 이렇게 볼 수 있지. 알파 콤마. 그러니까 두 개 더해버리면 k 값은 알파 플러스 2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면 사인 5분의 알파 플러스
2파이 플러스 3파이다. 요렇게 계산이 되고, 이 계산은 는 사인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5분의 알파다. 요렇게 확인이 되는 걸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해주면 요거는 3, 4분면 취급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5분의 알파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탄젠트에 대해서 삼각형 그려서 판단해주면 여기 잡았을 때 여기가 1, 2, 루트 5 이렇게 지금 잡았으면 사인 5분의 알파가 루트 5분의 2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정답이다.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다. 그치? 좀 빨랐거나 이해 안 됐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줘. 잠깐 쉬었다 할게. 있잖아요. 그냥 이 미분하면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맞아, 맞아. 근데 제가 gx를 구했거든요. 네. gx를 구했는데 이거 g 프라임을 얘라고 잡으면 나누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올려야 되는 거예요? 뭐 접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근데 근데 접해도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상한 점이 생기는데. 아. 근데 그게 모든 구간에서 다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 나와 있는 조건, 이 G-1이라는 조건을 얘네 0 아니에요? 지켜야 돼. 어?
다음에 15번 문제로 갈게요. 이 15번 문제도 중요했던 거니까 이거 설명을 잘 해볼게요. 15번. 하은이 괜찮아? 응. 15번에 이렇게 돼 있어. gx는 1에서 x까지의 절대값 fdt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fd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g-1을 얘기했으니까 먼저 g-1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봐보면 g-1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절대값 fdt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fdt. 우리 워낙에 많이 봤던 함수거든. 어떤 함수냐면은 구간이 서로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니까 먼저 꼴을 바꿔주자. 여기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고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앞에 붙인다 생각하는 거야. 구간을.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구간이 통일이 됐으니까 이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고 함수끼리 계산을 따로 해주면 ft 빼기 절대값 ft 이렇게 dt가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얘 바로 보여야 돼. 요거 함수는 기본적으로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그 내용을 알고 있지. 그치? 그게 뭐 아직 잘 안 보인다라 하면은 한 번 더 해보긴 하는데 알고 있어야 돼. f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빠져나오니까 0. 그 다음에 ft가 0보다 작을 때는 얘 마이너스 붙여서 빠져나올 거니까 2ft.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는 요거 적분을 하면 애초에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모여있을 수밖에 없고 그 함수들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한 거니까 당연히 여기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랑이 따라왔어? 여기 f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 그냥 빠져나오면서 둘이 지워졌지? 그러니까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서 빠져나오니까 2ft가 됐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음수들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한다고 하면은 그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그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이런 거야. g-1이 0보다 작거나 같다요. 이렇게. g-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g-1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g'0도 했으니까 얘를 미분을 해볼게. g'(x는) 여기 어차피 상수라서 지워질 거고 나머지는 그냥 절대값 fx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놓고 나면은 뭐가 자동으로 보이냐면은 절대값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g'(x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 g'0이라고 했지? g'0이면 여기다 0 대입해 보면 g'0은 절대값 f0인. 근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서도 역시 나오는 정보는 g'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두 개를 합쳐주면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잘 봐봐. g'0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분명히 g'0은 g-1이랑 같다라고 그랬어. 둘이 이렇게 같대. 근데 g-1은 0보다 작거나 같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결론이 너도 0이고 너도 0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나온 거야. 그치? 이 둘이 같다라고 하는 건 가족권의 핵심이었었던 거죠. 이렇게.
이렇게 두고 나면은 실제 계산을 한번 해봐. G-1을 구해보자. G-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1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정리. 여기다 대입할까? 여기다 -1 여기다 대입했다 생각하면은 인테그랄 하고 그 다음에 -1부터 1까지 한 다음에 ft 빼기 절대값 ft 이렇게 dt가 된다 얘기를 할 수 있고, 요게 0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그 여기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게 0이 됐다고 하는 거는 이 ft 빼기 절대값 ft라고 하는 게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뭘까 부호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쟤는 양수야 음수야? 다시 봐봐. 대답 잘했어. 요 함수 자체는 양수는 0으로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음수는 2배로 확대되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그치? 근데 -1부터 0까지 쭉 정적분을 했더니 0이 나와버렸어. 그럼 뭐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양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양수는 다 0으로 죽어버리는 거야. 여기 만약에 음수가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 값이 많아서 어쩌고저쩌고 나왔을 거야. 지금 그게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구간에서는 -1과 1 사이에서는 이 함수 자체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보장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잘못 얘기했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하나 조건이 더 있어. 뭐가 있냐면은 이거 아직 안 썼잖아. G'0은 0. G'0은 0이면 여기서 이게 F0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F0은 0이 되는 거. 그치? F0은 0인 거니까 여기다 F0은 0 이렇게 밑에다 써볼까? 하고 나면은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1에서 나왔었던 문제랑 비슷한 상황이 또 만들어졌어. 이렇게. 구간 -1과 1 사이에서 fx의 경계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하필이면 그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이 0이라 이렇게 했죠.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뭘 보장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냐면은 이렇게 0인 지점에서 이렇게 튕길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튕긴 상황인 거니까 f'0은 0인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함수를 추론해 보면 함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생각해 보면 0이 있으면 0에서 지금 이렇게 튕겼지.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그랬어. 그럼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가는 함수.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를 A로 이렇게 잡아줘 놓고 나서 해석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fx는 x제곱에 x-a인 거야. 요렇게. 쓸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나 조건 안 썼으니까 나 조건만 더 확인해보자. 이 나 조건은 G2는 9라고 했으니까 이제 저 x 값에다 2를 대입을 해. 대입을 하면은 G2는 하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한 다음에 절대값 ft dt.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부터 1까지에 대해서 ft dt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 문제 되게 훌륭했던 게, 저 절대값이 그냥 풀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왜냐면 지금 여기 1과 2에서는 양수가 보장이 돼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이 식이 그냥 절대값을 풀어내면 돼. 1부터 2까지의 ft dt. 플러스 -1부터 1까지 ft dt면 요거는 1이 지금 겹쳐져 있는 상황인 거니까 -1부터 2까지 ft dt로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치? 그리고 이제 ft는 구해놨으니까 -1부터 2까지에 대해서 t제곱 t-a dt를 그냥 계산하면 돼. 그치? 이게 얼마나 했냐면은 문제에서 9라고 한 거.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 전개한 다음에 정적분을 해버리면 a 값이 얼마인지가 나오겠지. 그치? a 값이 여기서 -4분의 7이 나와서 -4분의 7을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문제에서 f2 구하라 했으니까 2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네. 그치? 요거 복습을 한번 해보자. 수열에서도 이 관련한 문제를 풀었었어. 수열 복습을 한번 해볼게.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5까지에 대해서 뭘 줄 거냐면은 2분의 an 플러스 절대값 an, 이런 수열이 많이 등장을 했었다고. 그치? 이게 안 나오면, 그러니까 절대값이 들어간 수열이 있고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 아니어도 상관없지.
절대값이 들어가는 수열이 있고 그냥 수열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엮이는 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예시를 들었었냐면은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이렇게 됐다 해보자. 첫 항이 1, 그 다음 마이너스 3, 그 다음 5,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뭐 15,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 이렇게 간단하면은 이 계산은 이렇게 되지. 얘 양수만 살아, 음수만 살아? 이 함수는? 이 수열은? 지금 양수만 살아, 음수만 살아? 양수만 산다고. 그치? 여기 AN이 0보다 큰 같으면 그냥 AN이지? 얘 빠져나오면서 2로 나눴으니까. 근데 AN이 음수면 죽어버리잖아. 이렇게. 그치? 양수만 살아남는 늪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치? 음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양수는 살아남았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얘 지금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1 플러스 0 플러스 5 플러스 0 플러스 15.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음수는 다 죽었으니까. 반면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5까지에 대해서 2분의 an 빼기 절대값 a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 이거 할 때는 양수는 죽어. 음수는 살아남아. 죽고, 살아남고, 죽고. 이런 수열을 합을 구해야 된다 얘기했던 걸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2로 나눈 것 뿐이, 2로 나눈 함수가 원래 기본 맥시멈, 미니멈 함수였던 거고, 여기는 그냥 2로 나눠져 있지 않은 것 뿐이지, 이런 지금 함수 형태가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이 문제가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를 보여주지 않았어. 이 형태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G-1을 구성해보는 순간에 얘가 이렇게 잡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추론을 했던 문제였던 거고. 그치?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던 문제였어. 그치? 그러니까는 쟤를 직접 안 주고 간접적으로 구하게끔 만들었다. 만약에 G'0은 0이고 G-1은 0이라고 하는 조건을 주고 시작했다라면은 쉬운 4점짜리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근데 그거를 약간 이제 과대 포장을 좀 해놓은 거지. 이렇게 지금 함수를 만들어 놓고 나서 너 이거 한번 찾아볼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인 거야. 쉬운 4점짜리, 여기서부터는 쉬운 4점짜리 문제, 이 앞에 게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4점짜리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스텝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어. 듣기만 하면은 한 3일 뒤면 까먹어. 그러니까는 꼭 다시 한번 혼자 힘으로 풀어봐. 지금 모의고사 우리 대략 그래도 10개 정도는 했거든? 최근에. 쭉 이어지는 거 말고 완전 최근에도 평가원 거 5개 하는 거에다가 요거 오늘 지금 4회 5회 받을 거니까 5개 더 있으면 10개지. 그치? 10개에다가 수요일에 좀 더 줄 거야. 수요일에? 더 할 시간 있을까? 있지 뭐. 그때 아침에 볼 거니까 수요일에. 그래서 수요일까지 이미 했던 것들은 완전히 내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싹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12번 안 했어? 12번 했지? 아, 20번, 21번. 그러니까 20번, 21번 다 의미가 있는데, 일단 뭐 20번을 먼저 보면, 20번은 이렇게 됐지? 절대값 an, 그 다음에 절대값 an 빼기 4를 만족하는 지점을 잡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잖아. 그치? n에 대한 1차식.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를 an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x처럼 생각해봐. x 이렇게. 그러니까 y는 절대값 x랑 y는 절대값 x 빼기 4를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치? 그렇게 본다라 하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구성해 볼 수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놓았을 때 얘가 이런 형태. 이렇게 된 게 y는 절대값 an.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값 an 빼기 4는 뭐 이런 식으로 잡아보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서 y는 절대값 an 빼기 4 이렇게 지금 잡아볼 수 있다고.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가 4인 거니까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 이분이 가운데가 2라고 하는 거 바로 발견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한 건 이 두 개 주황색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얘기한 거. 그 지점이 2보다 큰 하트 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은 반대 상황이지. 이쪽 2보다 작은 쪽은 A인 값이 2보다 작은 쪽은 오히려 노란색이 주황색보다 더 커질 거라고. 그 경우는 아닌 거고 이쪽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따져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AN이 2보다 큰 거 같다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거 AN을 X로 생각해봐. 여기 지금 AN축이거든. 이렇게. 그럼 괜찮아? Y는 절대값 X 그래프야. 절대값 X 그래프니까 0에서 기울기 1 마이너스 1 해서 지금 이렇게 그린 거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A2는 4라고 했거든? A2가 4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N값을 넣든 간에 2보다 큰 하트야 된다 얘기한 거니까 A2 4인 거 보장이 돼 있고 공차 양수를 했으니까 그 뒤부터는 우리 걱정이 없어. 전부 다 4보다 다 클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항만 2보다 큰 하트가 보장이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A1은 4 빼기 D지? 4 빼기 D가 2보다 큰 하트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이렇게. 그렇게 둔다라면은 D값이라고 하는 거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다섯 번째 항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A2가 4인 상황에서 A5가 최대값인 지점은 공차가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클수록 좋은 거니까 D가 2일 때를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4 플러스 그래서 2항에다가 3D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4 플러스 3 곱하기 2 해서 12 정답이다. 이렇게 좀 쓰면 되겠다. 그치? 아, 21번 같은 문제를 넘어갈게. 풀 때 약간의 짜릿함이 있지 않았어? 우진이 짜릿함이 있었어? 21번 풀 때? 2회차 21번. 설렘. 약간 옛 연인을 봤을 때, 그건 아닌데. 그건 취소. 옛 연인이 아니라, 비유가 안 된다. 썸남. 뭐냐면은, 이 썸남 본 적 있어? 요 썸남? 기억나? 이렇게, 평가원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야. 여기 봐봐. 뭐였냐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마주쳤어. 이렇게 됐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야. 지훈이 이 썸녀. 기억나? 얘 이렇게 X축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미분계수가 항상 감소한다라고 하는 문제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 지금 이만큼을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놓고, 여기 이렇게 놔서, 구멍 뚫리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과 1보다 큰 쪽을 K만큼 올려가지고 연속되게 만들었었지. 그치? 그 문제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때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은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하려고 하면은 그래프상으로 해석할 땐 이렇게 본다 했었거든. 여기 1에서 문제였어. 연속이 안 되는 게.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 1 플러스라 같은 지점 이런 데 있다 했을 때 평균 변화를 잡아보면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1 플러스가 1에 계속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가면 이 기울기가 여기에 붙어버려.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마이너스 무한대인 상황은 극한이 존재하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 연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주면 되겠다. 그치? 그렇게 됐고,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한번 알려줄게. 어떻게 가면 되냐면은 gx가 x fx 이렇게 놓고 이쪽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잡혀 있어.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x 빼기 a분의 gx 빼기 ga가 항상 존재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극한값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보면은 내가 좀 전에 했었던 이 그래프 해석 말고 그냥 극한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밑에 0이지. 그치? 밑에 0이면 위에도 0꼴이 되어야 돼.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x가 a로 갈 때 우극한은 함수값과 같아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위에도 0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 문제 우극한은 여기인데 함수값은 여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속이 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치? 요게 지금 평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 주어져 있는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서 y는 x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 yx 그래프 있죠. 이렇게 다 그려줘. 이제 그려놓고 나서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 가운데 비워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차함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만약에 이차함수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이게 구멍이 막혀야 되네. 구멍이 뚫려. 이게 지금 실패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은 괜찮아. 왜냐면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함수값이 같지. 이 부분 지금 상관이 없다. 근데 요 지점은 안 되는 거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뭔가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요 1인 지점에서 미분 가능해야 될까? 1인 지점에서? 어때? 미분 가능해야 돼? 아니면 상관없어? 연속이기만 하면? 상관없어. 그치? 왜냐면 지금 미분 개수가 전부 다 존재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미계가 존재하면 된다라고만 얘기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 미분 불가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 식에 대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첫 번째는 함수에 fx의 1대입한 게 fx를 우리 정해볼까?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라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야.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다 1 대입하면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요게 1이 돼야 되겠지. 여기 이 부분이 1,1인 거야. 요렇게. 그치?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거 아직 안 쓴 조건이 있어. 그 우미분 개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고 그랬거든. 우미분 개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 그치? 하은아 이거 잘 봐야 돼. 우미분 개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인데 어차피 얘네들은 전부 다 기울기가 1이야. 얘네들은. 그치? 그러면 이 이차함수에서 기울기가 가장 작은 지점은 여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인 거야. 얘가 5다를 계산해가지고 둘이를 연립하면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치? f 프라임 x 만든다. 가은이 이거 이해됐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괜찮아? 응. 지금 IQ가 한 145 정도 된다고 해봐. 그럼 지금 이거 배우면서 이 정도 올라갔어, 지금. 147 됐어, 지금. IQ 조금씩 자꾸 올려. 경험치를 자꾸 쌓아가면 돼. 막 확통 많이 하다가 수원수투 하면 재밌지 않아? 우진이 재밌어하는 표정이네. 그러니까 수원수투 너무 많이 하다가 확통하면 또 확통이 또 재밌어. 약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 수학 많이 하다가 국어하면 국어가 또 재밌고. 아니야? 수학 많이 하다가 또 수학하면 또 그건 또 그거대로 재밌고. 근데 이제 이게 실력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실무가 푸는 게 예전보다 좀 잘 풀린다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막 좀 내가 과장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풀고 싶어져 실무를. 그러니까 엔제에는 막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는데 이거 좀 막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막 시중에는 엔제 실무 막 이렇게 수집하게 돼. 다 풀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런 과도기에 있다 난 생각해. 과도기에 있지 지훈아. 이거 얼마나 실무에 중독이 됐으면 수능 보고 대학 가서도 실무를 푸는 친구들이 있겠어. 내가 얘기했었지. 한 적 없나? 애들이 대학 간 애들이 3월 달쯤에 영상통화가 오더라고. 딱 받아봤더니 술 마시면서 실무를 풀고 있대. 그래서 몇 번까지 풀리나 이거 뭐 이렇게 술 마신 상태에서 뭐 그런 거 테스트 해보고 있다고.
점점 익숙해질 거야. 뭐 계속 들으면서 이제 나중에 어떤 얘기가 어떤 생각이 들면은 너희가 되게 성장한 거냐면은 저 얘기 이제 지겨운데 저 얘기 나 너무 잘하는데 약간 이런 테마들이 나올 거거든. 그럼 이제 그거는 더 이상 배움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영역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 상식을 자꾸 늘려간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문제 푸는 게 훨씬 좀 수월해질 거야. 그 단계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자. 3회 10번부터 몇 문제 좀 더 풀어볼게. 3회 20번? 12번? 잠깐만. 약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볼게. 잠깐만. 좀 쉬웠던 문제는 우리 체킹 시간으로 넘기고 그러면 조금 어려웠던 문제를 좀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쉬웠다기보다도 그냥 이거는 무난하게 조금만 들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조금 넘기면서 해볼게. 10번은 지었으니까 해보자. 10번 해보면 10번은 이런 문제였어.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나간다는 조건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이렇게 지나간다 생각해보자. 얘가 지금 L인 거.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OP, 여기 O가 여기 있고 원점, P가 여기 있어. 근데 OP를 로그 2대 로그 3으로 내분하는 점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잡았을 때 얘를 로그 2대 로그 3으로 이렇게 로그 2대 로그 3 2대 로그 3으로 내분하는 점이 Q인데 그 Q가 L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치? 그러면 L 그래프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된 상황이 아니라 여기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L이었구나.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었던 거.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냥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였어.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 지수로그 함수 관련 문제를 계속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너희가 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함수들 사이의 관계야. 함수가 2개가 나올 때가 있고 3개가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이 얘네끼리의 관계를 자꾸 잡는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 근데 그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잘라보자. 대칭이동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말고 대칭이동 말고 평행이동? 평행이동의 관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평행이동은 보통 좀 약간 우리 많이 봤던 문제들이야. 쉬운 형태. 근데 이제 대칭이동. 근데 대칭이동이면 얘는 뭐 X축 대칭이 있을 수 있고 Y축 대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우리가 유념해야 될 대칭이동은 Y는 X 대칭. 역함수 대칭을 잘 봐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내가 이렇게 써주는 행동 영역을 문제 옆에다 써놓거나 아니면 노트에 써놓고 나서 노트는 말고 수첩 같은 데 이렇게 써놓으면 좋지. 해놓고 나서 자꾸 떠올리는 연습을 하려고 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로그 함수를 봐봐. 로그 함수를 지수함수를 바꾸는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좋으니까 이렇게 좀 고쳐보자. 로그 2의 x 플러스 k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있어. 근데 이 함수를 역함수를 잡는 근거는 뭐냐면은 이 y는 2x 플러스 1 빼기 k랑 일단 밑이 같지. 형태가 거의 유사하게 보여. 그치?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가 완전히 똑같진 않다 하더라도 만들어 보면서 판단을 해보는 거야. 가볼게. x는 로그 2에 y 플러스 k 플러스 1 빼기 2다. 이렇게 썼어. 역함수 그냥 이미 만들었어. 하고 나서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여기 x 플러스 2는 로그 2에 y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y는 그럼 고치면 2의 x 플러스 2승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수 있어. 그치? 얘랑 여기까지 따라서.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역함수를 잡은 거야. 역함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가 문제 나와 있는 식으로 해석해 본다면은 y는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있거든. 이거 지금 관계가 보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돼.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돼. 그 얘기는 x 방향으로 플러스 1, y 방향으로 플러스 1. 이제 평행이동 관계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평행이동도 나왔고 역함수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이제 둘 다 나와 있으니까 이 관계들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y는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y는 x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선은 저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뭐 이렇게 잡아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그 역함수를 만들었으면 이제 역함수 함수는 어떻게 바뀐 거냐면은 여기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 볼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면 교점이 A랑 C라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야. AC거나 CA거나. 그치? 근데 좀 희한해. 얘를 지금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은 X방향으로 1만큼, Y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 시키니까 뭔가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해야 돼. 이렇게. 그치? 근데 교점이 겹치는 게 있지. 그러니까 A, B에서 또 만난다 이렇게 했어. 얘가 이렇게 갔는데 A, B에서 만난대. 얘 지금 AC에서 만났었는데 A, B에서 만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점이 A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얘가 이런 형태로 여기서 이렇게 간 거지.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가고 나면은 여기가 문제에서 AC였던 거고 여기가 AB인 거고. 이렇게. 보는 거고 이 평행이동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C가 A로 간 거야. C가 이렇게 지금 겹쳐서 가게 된 거야.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게 1, 1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야 돼.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A가 B로 간 것도 이렇게 지금 올라간 거니까 여기도 역시 1, 1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맞지? 그 이제 끝났어. 뭐만 잡으면 되냐면은 문제에서 이제 값을 구하라, K 값을 구하라, 뭐 이런 BC 값을 구하라 얘기를 했는데 여기 요 좌표를 이제 y는 x 위의 점인 거니까 얘를 T라고 둬. T라고 두는 이유는 이 A 좌표가 파란색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노란색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한 거니까. 그냥 거기다 각각 대입한 다음에 열림만 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아니 안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13번으로 가볼게요. 쟤는 여기까지 괜찮아? 13번 문제 가보자. 이 fx는 x 곱하기 절대값 gx 이런 함수가 있어. 그치? 근데 여기 뭐 이렇게 내가 손풀이 올려준 대로 x의 범위를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도 되고, 이건 상식적으로 fx는 x를 인수를 가진다라는 사실은 당연한 사실인 거지. 이렇게 본다라면은 얘를 이제 fx는 요거를 이제 px라고 봐보죠. fx는 x 곱하기 px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이 px는 문제에서 최고 차이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했으니까 요거 자체가 이게 2차 함수가 된다고 했어. 2차 함수. 예, 2차 함수 관점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근데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px가 절대값 gx를 되도록 지금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얘는 뭐가 보장되냐면은 일단 px 자체는 0보다 크게 나타야 돼. 그치? 근데 이거를 잘라주면 px는 gx이거나 아니면 px는 마이너스 gx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p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잘 잡아놔. p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아놓고 생각을 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g3 더하기 g7은 0이라고 얘기했어. g3 더하기 g7은 0이다.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라고 얘기를 한 건데 g3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연속인 함수 gx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 gx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생각하면은 gx를 이렇게 바꿔볼게. gx는 px 아니면 gx는 마이너스 px. 지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그치? 그러면 우선 이거 둘이 더해서 0인 건데 이 g3이랑 g7이 둘 다 0인 상황은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가 지금 이쪽이 됐든 간에 이 px 그래프를 그려보면 px 그래프가 뭔가 이렇게 되어야 3, 7이 이렇게 잡히거든. 그치? 근데 px는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밑에 있는 얘가 모순이 생긴다는 거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g3이 어떤 k 값이라 했을 때 이 g7은 마이너스 k가 되는 꼴인 거지. 요렇게. 그치? 상수, 그 뒤집은 상수, 요렇게. 부호를 뒤집은 상수. 요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 px는 최고 차이에서 1인 2차 함수야. x에다가 px 지금 곱하는 상황인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 2차 함수는 이런 식이 된다고 해보자. 이렇게 지금 그림이 안전하지. px. 0보다 크게 났다 했으니까. 그치? 그럼 그거를 뒤집어서도 하나 그려줘. 뒤집어서.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px를 뒤집어서 그려주면 요렇게 그려준다 생각하면은 그럼 그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얘네끼리 이렇게 지금 되는 거야. 두 가지 상황을 그려보면 얘가 요렇게 됐을 때 판단해보면 예를 들어서 3이 이런 데 있어. 그러면 7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반대쪽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둘이 더하면 0이 되는 거지. 맞지? 아니면 3이 이렇게 있어도 돼. 그러니까 7이 이렇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고. 그치? 근데 이제 이거 좀 수정해야 될 게 있지. 그러니까 시험장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지. 내가 설명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고, 문제에서 gx는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 gx는 연속.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뭔가 지금 갈아타야 되는 거거든. 환승함수로 생각하면 돼. 갈아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 gx는 ps이거나 px이거나 gx는 마이너스 px인 거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갈아타면 된다고. 근데 갈아타려고 하면은 교점이 있어야 돼. 그치? 근데 교점이 또 막 이렇게 잡히면 안 된다고. 지금 이거는 안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한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밖에 안 되냐면은 접할 때밖에 안 되는 거. x축에. 접해서 딱 그 접하는 지점에서 환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래, 문제에서 g6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안 되는 경우는 이거 안 되지. g6이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선택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선택은 안 되는 거고,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붙게끔 그리자 했어. 이렇게 붙게끔 그린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보라색 선택, 보라색 선택 이렇게 지금 가면 되는 상황. 그치? 이렇게 해서 여기 5인 지점에서 갈아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다. 지훈이 헷갈려? 한 번만. 여기 봐보면 함수가 접해야 된다로 했던 건 이해돼? 접해야 된다 했어. 근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렇게 5라고 둔다 하면은 3에서의 함수값이 이제 문제에서 g6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6이 0보다 크려면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선택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선택, 여기서 이렇게 선택 지금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그렇게 간다라고 두면 결국에 일단 px의 그래프를 설명해 보면 px는 이렇게 돼. 최고차항의 수 1이고 여기 7이지 여기. 7이니까 이제 5가 돼.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치? 근데 이제 정확하게 gx의 관점으로 보면 gx는 x 값이 5보다 작을 때랑 x 값이 5보다 클 때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5보다 작을 때는 gx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지? 빨간색 고르기를 했으니까 밑에 거 고르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그냥 x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 이해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G1은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그 다음에 G10은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정답이 되는 걸로 이렇게 가면 돼. 예, 확통을 좀 못했는데 내가 올려준 손풀이도 참고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도 하고 해서 더 하고 주말에 나와서 오늘이 주말이지? 오늘 내일 해가지고 추가로 좀 계속 질문을 해서 저기 있는 문제들 다 깔끔하게 풀 수 있게끔 한번 정리를 해봐. 정리를 하고 이게 문제 우리 이렇게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평가원 거 6월 5개 풀었어. 5개 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1회부터 5회까지 오늘 4회, 5회 2개 받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더 있어. 한 2-3개 더 준비했거든? 100점짜리로 해가지고 했으니까 그거 좀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자. 이거 마무리 하는데 오늘 토요일이잖아. 나는 수요일까지 여기까지만 풀고 기다리기 답답하다 하면은 나한테 좀 더 미리 달라고 하면은 좀 더 줄게. 더 주고 그 다음에 수특 오늘 이산확률 변수 5단원 프린트를 줄 테니까 뭐 원본으로 풀 친구들은 원본으로 풀고 아니면은 이 5단원까지 풀어올게. 확통 좀 더 챙기는 걸로 이렇게 해볼게. 그러니까 유형별 교재는 끝내야 돼. 확통 기출 꾸준히 하고. 토요일에 1시 학원이 있는데 무슨 요일? 토요일 토요일이?